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어떤 결함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출마한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만, 빠른 서울, 맑은 서울, 밝은 서울 등등등 있습니다만, 말도 안 되는 지방자치제도를 고치는 것도 저희 굉장히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가덕신공항 보십시오. 상식과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항으로서의 어떤 효용 가치가 너무 없습니다. 난방 중에서요, 제일 무식한 난방은 돈다발을 갖다 하루에 직접 던지는 겁니다. 돈다발 가지고 석유 사올 수 있고 석탄 사올 수도 있고 전기를 사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두꺼운 팥가 사올 수도 있는데, 제일 무식한 거는 난로에 그냥 돈다발 던지는 겁니다. 그래도 열기는 잠깐 있긴 있어요. 난방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만 효율이 겁나게 낮죠. 가덕도 신공항에 쏟아붓는 돈도 그렇습니다. 자, 아마 가덕도 신공항에요, 100만 원권 뭉치 있지 않습니까? 뭉치로 도포를 갖다가 해도 아마 될 정도의 돈을 깔아야 될 겁니다. 상식과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못 하거든요. 왜 그렇게 돼버렸냐? 문재인 정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예산이나 공공기관을 거의 어떤 정권의 전리품처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정권의 핵심이 사실은 호남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호남한테 예산 약탈해가지고 지금 그냥 먹여주고 있는 짓들을,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한전공대가 그런 겁니다. 남원에 짓겠다는 공공무대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5.18 유공자 관련된 것도 무슨 특별 대우도 그런 거고, 그다음에 여순 사건 희생자, 그다음에 동학혁명 희생자, 이게 다 호남 쪽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 보상해 준다는 것도 일종의 명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뿌려주는 겁니다. 명분 얻기로는 아시아문화재단 관련된 특별법이 또 대표적입니다. 부산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는 그냥 일개 어떤 문화원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 국가 예산으로 여태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은 그 지역에서 뽑았겠지. 근데 그렇게 뽑은 사람들을 갖다 아예 지금 공무원화해라고 하는 특별법을 갖다 만든 건데, 기가 막히죠. 아니, 이거를 본질과 속내를 갖다 모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산 시민들도 좋다 그러면 재보선판 열리니까 우리는 가덕 신공항 한 방으로, 큰 거 한 방으로 그냥 니들이 이 잘게 이렇게 한 10개씩 해먹은 거를 갖다 우리는 가덕 신공항 한 방으로 그냥 다 해먹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규직 후보를 제외하고는 다른 후보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를 갖다가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게. 자, 이렇게 된 거는요, 가덕 신공항을 부산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해라고 한다면은 아마 찬성할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국가 예산, 즉 중앙정부 예산이거든요. 이게 광주에 있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문화재단이나 아니면은 5.18 유공자나 여순 사건이나 동학 혁명이나 한전공대나 이거를 갖다가 이들의 어떤 지방정부 예산으로 해라 그랬으면 아마 거의 안 하거나 아주 축소시켜 놨을 겁니다. 근데 국가 예산으로 하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한국 지방자치제도는 정말로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일종의 예산 약탈자 선발대회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요, 자기 땅값 올려주는 일꾼입니다. 아마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 권한이 사실은 토지와 관련된 부재를 갖다 만지는 거거든요. 예컨대 용적률을 200%짜리 땅을 갖다가 예컨대 600%, 700%로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은 엄청난 평가 차익이 생기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린벨트를 만약에 푼다면, 그러면 그냥 땅값이 그냥 천정부지로 뛰게 돼 있습니다. 도로를 놓고 경전철을 놓고 거기다 역을 갖다 놓는다 그러면은 그 주변 땅값이 뛰게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큰 도로를 갖다 지하하거나 거기에 뚜껑을 씌워가지고 공원화를 한다 그러면 그 주변 땅값이 엄청나게 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주요 후보들의 어떤 공약들이 대부분 주택 부동산 관련된 겁니다. 이게 저는 뭐냐면은 그것들이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정치와 정치인을 이런 식의 로 보는 것 자체가 지금 심각한 문제거든요. 악건은 2015년 4월 달에 그때 인천 서구 강화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새누리당 후보로 그때 안상수 씨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 사람의 어떤 현수막에는 뭐라 돼 있냐면은 믿고 맡길 큰 인물 딱 써놓고 나서 길이 뚫린다, 물길이 열린다, 땅값이 오른다, 이렇게 딱 써놨더라고 이게. 근데 사람들은요, 말은 안 해도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나온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했던 공약의 핵심들이 저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방이 잘 사는 길은 주로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나 공단을 유치하는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서울이나 중앙이 가진 자원들, 그러니까 예산이나 공공기관을 힘으로 혹은 그럴듯한 명분으로 많이 끌어오는 것이 능사로 돼버렸습니다. 이게 기업으로 하여금 국내 투자와 고용을 기피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자 그러다 보니까 쪼그라들거나 사멸하는 기업들은 있는데, 그러면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새로운 것들이 나오지 못하게 일종의 제초제 같은 그런 어떤 제도 정책들을 갖다가 너무 많이 구사를 한 겁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이 심했습니다. 주 52시간이 그렇죠. 그 다음에 최저임금들을 확 올린 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노조한테 엄청나게 힘을 실어줘 버렸죠. 그 다음에 중대기업 처벌법 같은 걸 또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새로운 어떤 산업과 기업이 올라올 수 있는 토양에는 제초제를 뿌려놨으니까요. 아니 기존의 거는 사멸하고 위축되고 새로운 거는 올라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도시들이 지방산업도시들의 매력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마 땅값에 그대로 반영될 겁니다. 그러면은 뭐냐면은 근데 돈은 엄청 풀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 되면은 실물 자산 가치가 이렇게 오르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 전체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고 서울 쪽으로 다 몰리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 땅값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기회도 서울에 집중돼 있거든요. 지금 새롭게 지금 뜨는 어떤 산업과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중후장대형 제조업이 아닙니다. 주로 어떤 장위 산업이나 이런 두뇌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 말고는 기회와 희망이 별로 없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몰려드는 거고 서울 땅값이 올라가는 거고, 지방은 땅값이 그대로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떨어지거나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자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리 지방 발전을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일 시원한 거 있잖아요. 알기 쉬운 거는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압권이 세종시입니다. 사실은 세종시가 원래 노무현 정부가 이제 지방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이제 이걸 했는데, 원래 지방 균형 발전 하려 그러면 지방이 갖고 있는 특장점들을 살릴 수 있도록 제도와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아예 수도를 갖다가 충청권으로 옮겨버리자. 그리 되면 충청권 인근이 그냥 이렇게 뜨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발상에서 사실은 나온 거거든요. 이게 아마 가덕도 신공항보다도 훨씬 큰 겁니다. 이게 지금 광주에서 하는 거는요, 일종의 점도둑질이다 그러면은 그보다 아마 중간 도둑질 정도가 가덕 신공항이고, 세종시는 가장 큰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지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한국은 아마 망할 수밖에 없게 돼 있거든요. 모든 지방이 중앙에 수북히 쌓여 있는 예산이나 공공기관을 우리가 힘을 합심해서 뜯어먹자라고 이렇게 지금 이런 마인드를 갖게 된다 그러면 그 나라가 망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아예 지방자치제도 하지 말자, 아예 그냥 임명제로 해버리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거는 마치 민주주의의 문제가 많다 그래가지고 우리 그냥 독재 시대로 가자, 그 다음에 그냥 아예 왕조 시대로 가자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갖다 고도화해야 되고 지방자치를 좀 내실화하는 게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거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개혁자유연합은 이 지방자치 관련된 어떤 강령이 있습니다. 강력은 더 크고 강하게 가야 된다. 강력이 연방정부의 주정부처럼 가야 된다는 겁니다. 기초는 반면에 지금보다 훨씬 잘게 쪼개가지고요, 주민자치가 가능한 구조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연방정부 정도 된다 그러면요, 예컨대 법인세나 상속세나 소득세를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법인세 확 깎아주고 말입니다. 상속세를 갖다가 없애거나 확 깎아주고 다 그 정도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근로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주 52시간 이것도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도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용 형태도 바꿀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저는 이런 정도가 돼야 지방이 자주적으로 자치적으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요, 모든 기회와 희망은 수도권으로 몰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지방자치 제도를 갖다가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칠 비전과 전략이 저와 정규제와 개혁자유연합에는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